지난 시간에 이제 상속과 인터페이스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 슬라이드 갖고 다시 한번 강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상속은 is의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코드 재사용이라는 목적으로 이렇게 상속으로 모델링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보통은 부모 클래스를 정의한 다음에 자식 클래스들을 정의하겠죠. 특수화 시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런 자식 클래스를 만들 때 코드가 이미 여기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얘들을 만들 때 편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속을 하면 요 자식 클래스들을 만들 때 프로그램 입장에서 좋은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다냐? 아니다. 이렇게 해서 상속해서 다 만들고 나면은 패치라고 하는 공통의 리모컨이 생긴다. 그래서 이 팩 갖고 프로그래밍 하면 할수록 좀 더 유연한 수정이 용이한 코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강아지, 도구로 쓰는 것보다는 패치라는 것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그 위치에 강아지도 유지할 수 있고 필요하면 고양이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점이 있어요. 그런데 인터페이스는 서로 관련이 없지만 똑같은 이름의 메소드 있는 것을 그룹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코드 공유라는 개념은 없기 때문에 얘를 만들 때나 얘를 만들 때 이것을 구현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이점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뭐하러 하냐? 똑같이 여기와 마찬가지로 플라이어볼이라고 하는 새로운 리모컨, 얘네를 그룹핑함으로써 생기는 새로운 리모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리모컨이 생기면 이거 가지고 또 유연하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개는 공통점인 거지. 인터페이스도 그룹핑 해주니까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리모컨이 있고, 얘도 상속을 하니까 그 트리를 구성하다 보면 위에 있는 리모컨들은 여러 타입들을 처리할 수 있는 리모컨이 되는 거죠. 그 리모컨의 활용도가 있다라는 거고, 상속은 그것뿐만 아니라 요 것들을 구현할 때 추가적인 우리한테 편리한 점이 있는 거고, 얘는 없는 거고,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잠깐 그 설명을 했고요. 코드 간단히 그죠? 인터페이스 부분, 지난 시간에 우리 도어 예제 했었죠. 그 도어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고 싶었던 것은 상속이 만능이 아니다. 상속이 잘 되려 그러면은 처음부터 부모 클래스를 정의할 때 얘가 상속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여러 가지 배려해서 만들어 놔야지 상속이 잘 되죠. 지난번처럼 도어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들어 놨는데 갑자기 잠금장치 있는 도어를 만들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얘를 수정하지 않으면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객체지향에서 상속이라는 걸 잘 활용하려면 처음부터 머릿속에 큰 그림이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이 작업들이 들어가야 이게 상속이 잘 이루어질 수 있어요. 전혀 생각 없이 만든 어떤 클래스를 내가 상속해서 특수화하겠다?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얘가 그 배려를 안 해놨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인터페이스 한번 코딩하는 거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 여기에 보면 우리는 주로 지금까지는 클래스만 만들었었죠. 근데 그 밑에 인터페이스도 있어요. 인터페이스를 누르면 이제 클래스 만들 때와 비슷한 인터페이스가 나오고요. 거기다가 플라이어블 이렇게 하나 쓸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 만들어져요. 자, 클래스 정의할 때는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쓰고 인터페이스를 정의할 때는 인터페이스라는 키워드를 씁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파일에는 하나의 public class 또는 public interface만 정의할 수 있어요. 여러 개 클래스, 여러 개 인터페이스 정의할 수 있지만 public한 애는 하나만 정의할 수가 있고 그때 이 이름이 뭐랑 같아야 돼요? 파일명이랑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public interface flyable. 그래서 flyable이랑 인터페이스도 별도 파일에 하나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인터페이스는 함수를 선언만 하는 거예요. 선언. 함수를 선언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void fly 이렇게 선언만 하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클래스에 어떤 저런 함수만 선언하려고 그러면 앞에 무슨 키워드를 붙여줘야 돼요? abstract 키워드를 붙여줘야 돼요. 클래스에 클래스 A가 있고 여기에 void F라고 하는 함수를 선언만 하고 싶다. 그러면 클래스에서는 앞에다가 abstract를 써주셔야 돼요. 이렇게 abstract 써주시면 클래스 자체도 abstract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 abstract라고 하는 게 하나도 없어도 메소드 하나도 없어도 내가 이 클래스를 abstract 클래스로 만들 수는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 클래스의 객체는 생성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보통 상속 계층 구조들을 이렇게 그릴 때 그리게 되는데 밑에 있는 애들만 생성을 객체를 생성하게 하고 위에 있는 애들은 객체를 생성 안 하고 단지 요 리모컨들만 범용적으로 활용할 때 이제 쓰는 거죠. 자,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도 abstract도 안 썼는데 뭐도 안 썼어요. public이라는 것도 안 썼어요. 왜냐하면 안 쓰면 기본이 public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public을 쓰나 안 쓰나 의미는 차이가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나중에 이제 접근 권한 이런 거 있을 텐데 인터페이스가 프라이빗이면 의미가 없어요. 밑에서 구현을 못 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원래 인터페이스라는 거는 public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언만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클래스를 하나 만드는데 꿀벌 B 여기 보시면 조그맣지만 슈퍼 클래스는 브라우저에서 하나만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크고 add로 돼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한 클래스는 부모를 하나만 가질 수 있어요. 자바에서는 다중상속이 안 돼. 한 클래스는 하나의 부모만 가질 수 있는데 한 클래스는 인터페이스는 여러 개를 제한 없이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아지는 강아지가 플라이블이 아니구나. 꿀벌은 플라이벌, 그리고 eatable, 먹을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add에서 flyable 만든 걸 찾은 다음에 밑에 보면 inherit abstract methods가 있는데 저기가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는데 finish를 누르면 이렇게 돼요. 자, class B implements flyable 이렇게 되어 있죠. 상속할 때는 용어가 뭐예요? extend, 확장한다 그렇게 되죠. 저 위에 되어 있는 애완동물을 확장해서 강아지 만든다. 그런데 이거는 implement flyable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꿀벌이 구현한다라는 거고 flyable에 선언되어 있는 것들을 여기서 정의해 줘야 돼요. 이게 정의가 안 되면은 이 꿀벌은 어떤 클래스가 돼야 되겠 거예요? abstract 클래스가 돼버리죠. 왜냐하면 물려받았는데 선언만 되어 있으니까 abstract 클래스가 돼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at override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at로 시작하는 것을 영어로 annotation이라고 그래요. annotation. 이 annotation 중은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는데 한 가지 용도는 컴파일러의 지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컴파일러한테 정보를 더 주는 거예요. 무슨 정보를 주냐? 만약에 이게 없어요. 근데 제가 타이핑 하다가
잘못해서 이렇게 타이핑을 했어요. 대문자 돼버렸어. 그러면 이 fly는 저 부모에 있는 그 fly를 재정의하는 함수가 아니죠. 새로운 함수가 돼요. 그러니까 fly라고 하는 소문자, 다 소문자인 함수가 하나 있는 거고 첫 문자만 대문자인 함수가 또 있는 거예요. 나는 재정의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내가 add override를 쓰면 에러가 납니다. 왜? 이 add override를 쓰면은 요 함수는 내가 뭐라는 거라는 거를 컴파일한테 알려주냐면 재정의하는 거라고 알려줘요. 그러면 이 꿀벌의 인터페이스나 부모 애한테 가서 또는 조상한테 가서 뭐가 있는지 보는 거예요. 똑같은 이름의 매수가 있는지 보는 거죠. 근데 똑같은 이름의 저 대문자 F로 시작하는 fly는 없어요. 그래서 에러를 줍니다. 그러니까 지능이 이제 높아진 거지. 그래서 내가 다시 요거를 이렇게 소문자로 바꾸면 에러가 안 나요. 그래서 add override는 내가 재정의한다. C++은 저걸 annotation 쓰지 않고 그 뒤에다 수식어로 C++11부터는 override라고 쓸 수 있게 해줘요. 똑같은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이 함수는 내가 재정의하는 함수다라는 것을 컴파일러한테 알려줘서 컴파일러가 좀 더 엄격하게 체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이런 아노테이션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런 아노테이션들은 컴파일러의 지능을 이제 좀 높여주는 거예요. fly. 뭐, 나는 방법 저는 잘 모르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텍스트 출력만 할게요. 꿀벌이 날고 있어요. 하나만 만들면 재미가 없고 하나를 더 만들게요. 에어플레인. 그러니까 꿀벌도 하나 만들었고 비행기도 만들었는데 이 두 개는 이제 공통적으로 flyable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의미는 두 개의 클래스는 모두 어떤 메소드를 반드시 갖고 있어요? fly라고 하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fly라는 메소드를 가지는 애들은 저 인터페이스 구현한다고 써줄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에어플레인 하나 만들고는 이제 테스트 프로그램 하나만 만들어서 꿀벌하고 비행기를 날려봅시다. 여기 함수 하나 더 만들었는데 인자가 하나고 타입이 뭐예요? flyable이죠. flyable이면 여기에 올 수 있는 객체는 뭐예요? 저 flyable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는 클래스의 객체들은 저 인자로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 F 갖고 할 수 있는 일은 뭐만 있나? flyable 리모컨에는 버튼이 몇 개 있어요? 플라이어블 리모컨에 하나만 있죠. 거기 플라이어블 우리 구현에는 플라이 하나만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F 갖고 할 수 있는 건 플라이. 그러면 이 함수에 이 함수에 A도 보낼 수 있고 B도 보낼 수 있고
비행기 꿀벌이 날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이 flyable, 이제는 이 AB라는 객체가 flyable을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flyable 리모컨을 쓰는 데에 객체를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새를 또 클래스 만들었는데 새도 flyable을 임플리멘트 하면은 이 fly simulation 함수에다가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AB를 이렇게 flyable로 묶는 거는 요 하나의 함수를 만들어서 요 함수를 가지고 비행기도 날리고 꿀벌도 날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를 말씀드리면 여기서 요거 갖고 요 리모컨 갖고 할 수 있는 일은 여기에 정의 선언되어 있는 메소드밖에 없어요. 만약 펫을 갖고 강아지 또는 고양이를 다룬다 그러면 펫, 요 리모컨에 있는 버튼만 가지고 여기 있는 것만 할 수 있어요. 펫이라는 리모컨을 갖고 있으면. 플라이블이라는 리모컨을 갖고는 지금은 플라이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플라이 버튼을 눌렀을 때 실제 실행되는 것은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얘가 가리키고 있는 애가 뭔지, 얘가 가리키고 있는 게 비행기면 비행기가 날 것이고, 얘가 가리키고 있는 것이 꿀벌이면 꿀벌이 날고, 나비면 나비가 날고, 새면 새가 나는 거예요. 그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폴리모피즘, 다양성이라는 개념을 써요. 그러니까 이 다양성이라는 것은 상속을 통해서도 제공이 되고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제공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상속인데 여기에 뭐 eat라는 게 있으면 강아지 보고 eat 하면 eat 메소드를 내가 쓸 수 있고 그 이 펫이라는 리모컨이 강아지를 가리키고 있으면 강아지가 밥을 먹을 거고 고양이가 가리키고 있으면 고양이가 밥을 먹을 거예요. 그게 다양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리모컨 할 수 있는 건 내가 쓰는 리모컨이 뭔지이고 실제 그 리모컨을 눌렀을 때 실행되는 것은 이 리모컨이 어떤 종류의 리모컨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리모컨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거죠. 얘가 비행기를 가리키고 있는지 꿀벌을 가리키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고 뭘 가리키느냐에 따라서 그 가리키고 있는 것에 있는 메소드가 알아서 실행이 되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그 객체지향에서 전문 용어로 다양성, 폴리모피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바에서는 상속을 통해서도 다양성을 제공할 수 있고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도 다양성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요 슬라이드에 설명 안 된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상속을 하게 되면 그 상속된 애들을 도표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요 도표를 inheritance hierarchy, 상속 계층도라 그래요. 상속 계층도인데 상승 계층도는 트리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왜 트리 모습을 하고 있냐면 트리라는 자료 구조 아직 안 배웠죠. 아직 안 배웠지만 트리라고 하는 자료 구조는 루트라는 노드가 있고 루트부터 단말까지 유니크한 길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애들은 트리라 안 하고 그래프라 그래요. 그러니까 트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트리. 루트라는 노드가 있고 마지막 애들이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길은 하나예요. 그건 트리예요.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이거는 이제 트리가 아니야. 여기로 가는 길이 이렇게 해서도 가고 이렇게도 가죠. 그럼 이건 트리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래프라 그래요. 어쨌든 상속은 자바의 상속 계층 구조도는 트리로 나와요. 왜? 분모가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그려졌을 때 밑으로 갈수록 그 객체가 갖고 있는 메소드의 수는 많아지고 그 갖고 있을 수 있는 멤버 상태들은
아래로 갈수록 많아져요. 그렇죠? 왜? 물려받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정의되어 있으면 얘가 싫어도 물려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한 가지 그 상속의 단점이기도 해요. 상속은 정적인 거기 때문에 내가 A라는 클래스 상속받으면 거기에 메소드가 10개 있으면 10개를 내가 다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난 10개만 받고 5개는 싫다.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상속을 사용하든 인터페이스 사용하든 앞으로는 항상 아까 요 리모컨들을 쓰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요 리모컨들을 위에 있는 리모컨들을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좀 더 유연한 코드 프로그래밍이 된다라는 거예요.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도 비행기를 썼다가 꿀벌을 쓸 수 있고 강아지를 사용했다가 고양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코드 수정 없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강아지 하면 강아지만 그러니까 시추 하면 시추만 기를 수 있는데 이제 독이 되면 모든 종류의 강아지를 다 기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상속 관계로 만들어 놓든 인터페이스 만들어 놓으면은 항상 타입을 쓸 때 맨 위 타입이 아니라 요 리모컨을 상위 리모컨을 쓰고 생성은 요 맨 아래 것들을 하겠죠. 강아지 생성하지 않고 시추면 시추, 말티즈 이렇게 생성을 하겠지. 그런데 그것들을 말티즈라는 타입으로 시추라는 타입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강아지라는 타입으로 처리를 하는 그런 코드로 구성을 하는 게 이제 중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인데 C법을 다 들었으니까 그런 오해는 안 하겠지만 스튜던트의 부모가 people인데 스튜던트 객체를 생성을 하면 객체가 2개 생성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객체를 하나 생성하면은 늘 생성되는 객체는 하나만 생성되는 거예요. 그것의 덩치가 커지는 거죠. 물려받은 게 많아지니까. 하나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을 구현하게 되면은 메소드를 재정의하거나 상속받거나 새 메소드를 정의할 수 있는데 경우 3이 제일 나쁜 경우예요. 경우 3이. 왜? 부모에 없는 새 메소드를 정의하게 되면은 뭘 못 써요? 부모 리모컨을 사용해서는 그 메소드를 부를 수가 없게 됩니다. 여기엔 그 버튼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우리가 나중에 이 도 예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얘는 도 위달락은 락하고 언락이 필요 없는데 이 도라는 하나의 리모컨을 갖고 잠금장치가 없는 문도 처리하고 잠금장치가 있는 문도 처리하다 보니까 코드가 이런 식으로 나타난 거예요. 얘는 여기서 오픈 클로즈만 물려받으면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4개를 다 물려받는데 2개는 얘가 스스로 죽여버린 거예요. 어떻게 죽여요? 빈 메소드 써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빈 메소드는 제가 요거는 뭔가 여기서 구현해야 된다는 걸 이렇게 나타낸 거고 요거는 실제 빈 메소드로 죽여버린 거예요. 그걸 불러봤자 아무것도 안 하게. 즉 아까 얘기한 단점이 뭐였냐면 상속의 단점은 부모로부터 부모의 10개의 메소드가 있으면 나는 조건 실컷 몇 개를 물려받아요? 10개를 물려받게 됩니다. 근데 그 10개 중에 3개는 필요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 한 가지 방법은 빈 메소드로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부모고 하나, 둘, 셋, 한 5개가 있어요. 5개가 있어요. 여기에 G라는 게 있는데 얘는 필요 없어. 얘도 필요 없고 얘도 필요 없어. 얘는 필요해. 얘는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저걸 보고는 얘도 빈 거, 얘도 빈 거, 얘도 빈 거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 이게 번거롭거나 아니면 얘네들이 뭔가 특색이 있다. 그래서 얘네들만 처리하는
리모컨을 따로 하나 만드는 게 좋겠다. 그러면 중간에 하나 만들어서 여기가 G가 빈 메소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이제 여기서는 아예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죠. 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상속의 단점은 내가 물려받고 싶은 것만 선별해서 물려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 상속을 받는데 어떤 일부만 받아야 돼. 그럼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클래스를 중간 클래스 하나 둬서 얘로 죽일까? 아니면 그냥 물려받은 거기서 죽일까? 이렇게 두 가지 생각. 그리고 결국은 죽일 때는 어떻게 죽여? 빈 메소드로 만들어놔서 불러봤자 의미가 없게끔, 아무것도 안 하게끔. 그렇지만 이렇게 놓으면 여전히 요 리모컨으로 얘네 다 처리할 수 있고, 요 리모컨으로 요 세 개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제일 나쁜 거고요. 멤버 변수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부터 상속받거나 새 멤버 변수 정의할 수 있는데 이 새 멤버 변수를 정의하면서 그 멤버 변수를 조작하기 위한 메소드가 추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 경우 3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아까 여기 도어처럼 둘 다 메소드 수는 같고 하는 일이 다르게 그렇게 해야지만 부모 리모컨을 갖고 둘 다를 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돼야 되는 게 가장 어떤 이상적인 모델이에요. 그리고 부모는 객체 생성 안 하고 얘네들만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맨 트리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노드들을 단말 노드, 영어로는 leaf 노드라 그래요. 그래서 요 노드들만 객체를 생성하게 하고 나머지 위에 있는 것들은 추상 클래스로 만들어줘서 객체 생성을 못하게 하고 대신에 그럼 내가 얘네들은 아무것도 이제 활용 용도가 없냐? 그렇진 않아요. 얘네들 만들 때 활용 용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얘네들을 곳곳에서 리모컨으로 적극 활용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게 객체 지향으로 의미 있는 코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요. 상속 사용 시 고려해야 될 사항. 코드 재사용 목적으로 상속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펫이 있는데 펫과 사람이 뭐 공통점이 있다고 해서 펫 아래다가 person 놓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코드를 읽을 때 논리가 너무 비약되고 이상해요. 잘 안 읽혀져요. 이상해요. 그래서 꼭 이제 관계가 성립했을 경우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코드 재사용 여러 가지 이득들이 있을 때만 이제 우리가 상속이라는 걸로 모델링해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상속 클래스 간에는 정적 관계가 맺어지기 때문에 내가 조건 실컷 모두 물려받아야 되고 물려받는 것을 해결하는 문제로는 빈 메소드와 중간 클래스 하나 두는 거. 그래서 형제 클래스 간의 차이가 메소드 수의 차이가 아니라 메소드 내부 내용의 차이. 이 형제. 고양이와 개가 있으면 이름으로 구분하면 안 되고 똑같은 이름을 쓰되 이제 행동을 다르게 하는 거죠. 한쪽은 짖으라 그러면 멍멍하고 다른 한쪽은 야옹 그러는데 멍멍하고 야옹하는 메소드 이름이 달라지면 안 되고 같은 이름을 쓰는 거죠. 통일된 이름을 쓰게끔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수 계층도에서 단말 클래스 제외한 클래스들은 객체를 생성하지 않는 것이 좋고 얘네들은 주로 하이타입 객체들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 리모컨, 범용조 쓰기 위한 목적을 하고 클래스 상속 깊이가 너무 깊으면 이것도 잘못 막 10개 그렇게는 짜면은 힘들겠죠. 그죠? 한 3, 4개 정도 깊이가 너무 깊어가는 거 얘가 얘를 물려받고 얘가 물려받고 뭐 이런 너무 깊이 가는 거는 안 하는 게 좋고요. 상속을 꼭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객체 지향 원리 중에 이게 있어요. 상속보다 포함 관계를 우선시해라. 그래서 favor composition over inheritance. 상속보다는 composition 써라. 왜냐하면 composition은 동적이 돼요. 동적이 된다는 거 바꿀 수 있어요. 멤버는 이 멤버를 유지하다가 다른 멤버를 유지하고 있을 수 있죠. 근데 상속을 하면 그거는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함 관계로 해주면 좋겠고요. 인터페이스는 코드 공유가 목적이 아니다. 하지만 자바 8부터는 코드 공유도 하게 했는데 그거는 객체지향에서 필요해서 만들어진 기능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객체지향 개념을 생각할 때는 잊으시면 돼요. 있고 이 인터페이스라는 것은 선언만 하는 거고 선언을 통해 가서 똑같은 이름에 있는 클래스들을 묶어가지고 공통 리모컨 가지고 코드를 좀 더 유연하게 짜기 위한 그런 수단이 되는 거고요. 얘는 생성할 수가 없고, 그쵸. 그래서, 차이점은, 중요한 차이점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 클래스는 한 부모 하나의 부모로부터만 상속받을 수 있는데, 인터페이스는 한 클래스가 여러 개를 구현할 수가 있고요. 만약 구현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콤마 이렇게 보통 우리가 여러 개 나열할 때 가장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많이 쓰는 것이 콤마로 이렇게 나열하는 거죠. 여기도 콤마로 쭉 나열하고 있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에러 나죠. 왜 에러 나죠? 구현을 안 해서 이터블을 상속받고 있는데 구현하고 임플리멘트하고 있는데 아직 안 만들었죠. 그럼 여기 가서 에러를 누르면 add unimplement method 요거 선택하면 여기 들어오죠. 그러면 이제 꿀벌은 이터블 하는 리모컨 가지고도 처리할 수 있는데 이터블 리모컨에는 뭐만 있어? 이트만 있는 거지. 근데 이 이터블 가지고는 지금 예제에서는 에어플레인은 처리가 안 되죠. 에어플레인은 이트 기능은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 구현하는 인터페이스의 수는 계속 늘릴 수 있다. 여러 개로. 그렇지만 상속은 하나밖에 못해요. 이제 이렇게 둘 다 한다 그러면 extend 이런 식으로 코딩이 되겠죠. 뭘 하나 상속받고 인터페이스는 두 개 구현한다. 그래서 보통 extends 먼저 쓰고 그 다음에 implement 써요. 이렇게. 그래서 extends 곤충을 상속받고 이제 flyable eatable을 이렇게 한다든지. 그리고 여기서도 한 가지 예를 들면 인섹트가 eatable을 갖고 있으면 부모가 여기가 implement eatabl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는 자동이에요. 자동으로 eatable을 구현하고 있는 애가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eat가 있겠죠. 얘는 자동이에요. 얘에다가 또 안 써도 돼.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해놓으면 꿀벌이 구현하고 있는 인터페이스 수는 몇 개야? 하나야? 두 개예요. 왜요? 부모 클래스의 인섹트인데 부모는 뭘 구현하고 있어요? 이트볼 구현하고 있죠. 그래서 공통적인 코드를 인섹트, 이트하는 걸 넣을 수도 있고 꿀벌이 먹는 거가 조금 다르면 이제 조금 차별화돼서 구현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여기다가 컴마 이트볼 안 써요. 안 써도 이터블에 이제 꿀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케이. 요걸로 4장 설명을